안녕하세요. 저는 일상의 작은 습관 속에서 건강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만나는 양파,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먹어온 그 재료의 숨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양파만큼 우리 식탁에서 친숙한 채소도 드물 것 같아요. 국물 요리에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볶음이나 조림에도 단골로 등장하죠.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양파에 대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양파는 잘못 섭취하면 속을 불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먹으면 혈관과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죠. 저 역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식생활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양파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으면 안 되는지, 어떤 조리법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과 함께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을 엮어서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도 양파를 좀 더 똑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양파를 매일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는 걸까요? 오히려 속이 쓰렸다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인데 잘못된 방법 때문에 오히려 고생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문제는 양파의 효능이 섭취하는 시점과 양, 그리고 조리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녁 늦은 시간에 양파를 과량으로 먹으면 위산이 올라와서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고 숙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정진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 그분은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 은퇴하신 후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고 계셨어요. 어디선가 양파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 매일 양파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양파 1개 정도를 생으로 썰어서 드셨어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곁들여서 드시는 정도였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큰 변화가 없었고요. 그래서 양을 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양파 2개, 3개씩 드시게 되었어요. 생으로도 드시고 즙을 내서도 드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속이 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녁에 양파를 많이 드신 날에는 밤에 위산이 올라와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따갑고 입맛도 없었죠. 며칠이 지나자 설사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양파를 많이 드신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양파 섭취를 줄여보라고 했지만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라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양파 자체는 좋은 식품이지만 과량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생으로 많이 먹으면 위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양파 섭취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양을 확 줄이고 생으로 먹는 대신 익혀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4분의 1개에서 2분의 1개 정도만 볶거나 끓여서 다른 반찬과 함께 드셨습니다. 또 시간대도 조절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대신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드시도록 했어요. 위산 분비가 활발한 저녁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낮 시간대가 좋다고 판단하신 거죠. 조리법도 바꿨습니다. 생으로 먹는 대신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셨어요.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양파의 매운 성분이 순해지면서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이렇게 바꾼 지 1달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쓰림이 사라졌고 설사도 멈췄어요. 무엇보다 혈압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과량 섭취할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었는데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니까 원하던 효과가 나타난 거죠.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고 혈관 나이도 실제 나이보다 젊게 나왔어요. 무엇보다 소화가 편해지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현재 그분은 하루에 양파 3분의 1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억지로 많이 먹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식단에 포함시켜서 드시고 계시죠. 가족들도 그분의 변화를 보면서 양파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파는 적정량을 올바른 시간대에 몸 상태에 맞게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양파를 너무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양파를 손질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껍질을 벗기는 것이죠. 갈색 껍질을 벗겨내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버리고 있는 그 껍질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에는 혈관 건강과 뇌 기능에 도움이 되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양파 속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껍질을 그냥 생으로 먹거나 무리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껍질은 질기고 소화가 어려워서 잘못 먹으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미화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그분은 20년 넘게 독서지도 봉사를 해오고 계신 분이에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웬만한 건강 정보는 다 알고 계신다고 자부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양파 껍질의 효능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껍질에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평소 양파를 자주 드시던 그분은 그동안 좋은 것을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껍질을 활용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잘게 썰어 생으로 드셔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질기고 맛도 좋지 않아서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믹서에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보기도 했는데 역시 맛과 식감이 좋지 않았죠. 며칠 동안 억지로 드시다 보니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건강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참고 계속 드셨는데 결국 복통으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은 양파 껍질을 생으로 많이 먹으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맞지만 사람이 소화시키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그분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주변 분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어요. 그러던 중 껍질을 우려내서 우린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은 이랬습니다. 양파 껍질을 깨끗하게 씻은 후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우려내는 거였어요. 마치 차를 우리듯이 껍질의 영양 성분만 우린물에 우려내고 껍질 자체는 버리는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도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맛이 훨씬 좋아졌어요. 껍질을 직접 먹을 때와 달리 우린 물은 부담스럽지 않고 은은한 양파 향이 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화가 편해졌다는 점이었어요. 껍질을 직접 먹을 때는 속이 불편했는데 우린 물을 마실 때는 전혀 그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처럼 위가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분은 이렇게 우린 양파 껍질 우린 물을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물 대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넣어보고 차 대신 마시기도 했어요. 특별한 맛은 없지만 은은한 양파 향이 좋았다고 하세요. 6개월 정도 꾸준히 이 방법을 사용한 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고 혈관 건강 지표들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평소 자주 앓던 두통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그분은 매일 양파 껍질 우린 물을 활용하고 계세요. 아침에 한번 우려서 하루 종일 조금씩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신다고 해요. 이처럼 양파 껍질의 좋은 성분을 활용하되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을 약처럼 억지로 먹기보다는 조리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도 양파 껍질을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양파는 혼자 먹는 것보다 다른 식품과 함께 먹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도 달라지고 효과도 크게 차이가 나죠. 반대로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양파의 영양성분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들이 기름과 만나야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반면 양파즙처럼 고농축으로 먹거나 특정 식품과 잘못 조합해서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년간 택배 일을 하시다가 최근 은퇴하신 김도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이신 그분은 젊을 때부터 체력이 자랑이셨던 분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거운 택배를 나르는 일을 해왔지만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오셨거든요. 하지만 은퇴를 앞두면서부터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육체 노동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부대끼고 더부룩한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식단 조절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권하셨습니다. 특히 기름진 고기류를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평생 고기를 좋아하셨던 그분이 갑자기 식단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채소만 먹으면 허전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결국 며칠 못 가서 원래대로 돌아가곤 했어요. 가족들도 강요할 수는 없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양파와 기름의 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양파를 들기름에 볶아서 고기와 함께 먹으면 기름기를 중화시키고 소화를 도와준다는 내용이었어요. 또 양파의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때마다 양파 반 개 정도를 들기름 한 숟가락과 함께 볶아서 반찬으로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구울 때도 양파를 함께 구워서 꼭 곁들여 드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소화가 예전보다 편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기름진 고기를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부대끼는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부터는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과식이 줄어들었어요. 양파의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들기름의 건강한 지방산이 만족감을 높여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좋은 변화는 체중이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억지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2kg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력이 회복되어서 일상생활이 훨씬 활기차졌죠.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는 더욱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식단 관리를 잘하고 있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분은 이 방법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세요. 들기름에 볶은 양파는 이제 그분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반찬이 되었어요. 고기를 먹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도 반드시 양파를 곁들이신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이 방법의 효과를 보고 함께 실천하고 있어요. 특히 성인인 자녀들도 회식이 있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는 미리 양파를 챙겨 먹는다고 하세요. 전 가족이 건강해지는 좋은 습관이 자리 잡은 거죠. 이처럼 양파는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식단 속에서 다른 음식들과 균형을 이루며 쓰일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을 때는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져요. 여러분도 양파를 활용해서 식단의 균형을 맞춰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양파는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즘 많이 판매되고 있는 농축된 양파즙이나 양파 추출물 같은 제품들은 주의해서 섭취해야 해요. 농축된 양파즙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양파를 꿀과 함께 먹으면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요. 양파를 튀김으로 먹을 경우에는 발암물질 생성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74세이신 노영만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셨던 분은 아니었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홈쇼핑에서 양파 농축액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파의 좋은 성분만 농축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설명과 함께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었어요. 실제 복용자들의 후기도 나오고 있어서 신뢰가 갔습니다. 평소 양파를 좋아하시던 그분은 이 제품이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매일 양파를 챙겨 먹기는 번거로웠는데 액상으로 된 제품이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주문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제품 설명서에는 하루에 한 포씩 드시라고 되어 있었지만 빨리 효과를 보고 싶었던 그분은 하루에 2~3포씩 드셨어요. 아침 공복에 한 포, 점심 식후에 한 포, 저녁 식후에 한 포씩 드시는 식이었죠. 더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신 거였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몸이 좋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2주째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속이 쓰리기 시작했어요. 공복에 드실 때 특히 심했습니다. 또 소변 보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밤에도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부터는 설사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5~6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고 배도 아팠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양파 농축액 때문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몸에 좋은 걸 먹고 있는데 왜 이런 증상이 생기나 싶었거든요. 결국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평소 복용하던 약이나 건강식품에 대해 물어보셨을 때 양파 농축액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양파를 과도하게 농축한 제품을 많이 먹으면 위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양파 농축액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비싸게 주문한 제품이었거든요. 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과감히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용을 중단한 지 3일 만에 설사가 멈췄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속쓰림도 사라졌어요. 소변 보는 횟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것을 보니 정말 양파 농축액이 문제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 후로는 양파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농축액 대신 평범한 양파를 요리에 활용해서 적당량씩 드시는 방법으로 바꾸신 거예요. 볶음 반찬으로도 만들어 드시고 국이나 찌개에도 넣어서 드셨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개선되었어요. 농축액을 드실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원하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현재 그분은 양파를 포함한 모든 건강식품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섭취하고 계세요. 농축되거나 가공된 제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적당량씩 꾸준히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계시죠. 이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과유불급입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해요. 여러분도 건강식품을 드실 때는 적정량을 지키시고 몸의 반응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파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소량씩입니다. 양파의 좋은 성분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법들이에요. 볶을 때는 강한 불 대신 중약불로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조리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카라멜라이징하면 양파의 매운 성분이 단맛으로 바뀌면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져요. 또 다양한 요리법을 활용해서 질리지 않게 꾸준히 드실 수 있는 방법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영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이신 그분은 20년 넘게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이에요. 노래를 좋아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즐기시는 성격이라 동네에서도 인기가 많으시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진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어요. 합창단 연습도 중단되고 외출도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늘어났습니다. 체중이 늘어나면서 무릎에도 부담이 가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합창단 연습이 재개된 후에도 예전처럼 오래 서서 노래하기가 어려워졌죠. 가족들이 걱정해서 식단 조절을 권했지만 갑자기 식사량을 줄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온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저녁을 안 먹으면 기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딸이 양파를 활용한 건강한 요리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양파가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는 낮아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또 양파의 성분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양파와 양배추를 소량의 올리브오일에 볶아서 달걀과 함께 드시는 것이었어요. 양파 4분의 1개와 양배추 2장 정도를 잘게 썰어서 올리브오일 1티스푼에 중간 불로 5분 정도 볶는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맛이 밍밍해서 소금을 많이 넣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조언에 따라 소금 대신 허브나 후추로 간을 맞췄어요. 양파가 볶아지면서 단맛이 나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점심때까지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되었어요. 평소보다 아침을 든든하게 드셨는데도 점심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양파와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준 것 같았어요. 한 달 후부터는 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양파를 우린 물로 수프를 만들어 드시기도 하고 양파를 잘게 다져서 밥에 넣어 볶음밥을 만들어 드시기도 했어요. 매일 다른 방식으로 양파를 활용하니까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파 수프는 저녁 식사 대용으로 활용하셨어요. 양파와 감자, 당근을 푹 끓여서 곱게 갈고 두유를 조금 넣어서 부드럽게 만든 수프였죠.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영양은 충분해서 저녁 식사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3개월 후 체중이 4kg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량된 것이어서 몸에 무리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서 합창단 연습도 예전처럼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창단 동료들도 그분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도 더 힘차졌다고 하셨습니다. 체중이 줄어들면서 호흡도 편해져서 노래 실력까지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그분은 이런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세요. 양파를 활용한 요리는 이제 그분의 일상이 되었고 가족들도 함께 즐기고 있어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거죠. 이처럼 양파는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식탁에 올리면 분명 건강을 돕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간단한 양파 요리 하나씩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는 양파가 가진 두 얼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르게 활용하면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지만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량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농축된 제품이 반드시 더 효과적인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식단에 포함시켜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적정량을 지키며 서서히 시작하기. 둘째, 껍질도 버리지 말고 우려내서 활용하기. 셋째, 건강한 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영양소 흡수 높이기. 넷째, 농축 제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양파 선택하기. 다섯째, 다양한 조리법으로 질리지 않게 꾸준히 드시기. 무심코 해온 습관을 몸은 금방 달라집니다. 양파 하나를 다루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두려움 대신 올바른 정보로 준비하시고 작은 실천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